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나 그다음에 경상 적자 해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정을 하면서 네. 환율 조작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 해서 수출 단가가 미국 내에서는 싸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미국 재무부가 이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1988년도에 종합무역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교역촉진법이 나왔는데 그 두 법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한국이 한 번, 대만이 두 번, 중국이 한 번, 그렇게 네 번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과거에 있었고요. 만약 지정이 됐을 때 그 네 건을 보면은 바로 단기적인 환율 절상이 일어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돈의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대화를 한 1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정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그런 조작국 지정에 따른 네. 제재 조치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좀 많은 제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제재를 받게 될까요? 해당 국가의 미국 기업이 뭐 투자를 하거나 또 네. 어떤 물품들을 이제 납품할 때 이제 보증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요. 또 해당 국이 미국 연방 정부가 어떤 뭐 구매를 이제 공고를 내면 거기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정부 공사는 전혀 못 다는 거죠. 그게 제일 강력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IMF에 네. 이제 이거를 권고를 합니다. 이 나라가 저평가를 가니 감시를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서로 1대1 대화를 하면서 무역 협정에 연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거는 쌍방향의 협의가 아니고요. 일방적인 판단과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논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의 사례를 통해서 지켜볼 때는 절상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들 자기네 자국의 환율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네. 이걸 계기로 중국도 관리형 변동 환율제로 갔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어떤 걸로 갔냐면 시장 평균 환율을 이제 앞으로 기준으로 해서 쓰겠다. 그래서 네. 좀 더 시장 친화적인 환율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들이 네 번에 있어서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 GDP의 3% 이상의 흑자가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네. 상당한 경상 흑자, 그다음에 대매 흑자 자체의 숫자가 200억 불을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개입할 때 GDP의 2% 내외의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순 매입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조작국으로 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두 군데만 걸렸고요. 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대미 무역 흑자를 한미 FTA 때문에 좀 줄여왔던 그래서 한 80억 불 정도가 줄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두 나라가 세 개 중에 두 개가 걸렸고요. 같이 뭐 이제 관찰 대상국에 걸린 나라를 보면 중국, 일본, 스위스, 한국 등이 이제 관리 대상 네. 국가로 모니터링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4월 달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나라가 이제 대만이 네.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네. 이번 보고서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인도를 앞으로 면밀히 감시하겠다. 이런 게 인도는 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면은 시장 개입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인도는요. 네. 420억 불어치의 시장 개입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숫자로 보면은 49억, 50억 불이 미만이 되고요. 전체로 GDP 대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이 조건에도 안 걸리지만 거기다 이제 그래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강한다 그런 네. 얘기를
지금 뭐 보고서에 지금 담고 있죠. 그렇군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에 중국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뭐 취임 당시 때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조금 뭐 소위 말하면 블러핑이 있으시니까 근데 네. 첫날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TPP 탈퇴하겠다, 나프타 재협상하겠다,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겠다는데 앞에 두 개는 뭐 바로 시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뒤에 하나는 좀 시진핑이 찾아오면서 하나의 계획을 쓰죠. 우리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을 가자. 네. 그래서 그걸 시행이 됐고 지금 또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드도 있고 G1, G2가 또 국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뭐 악영향을 안 주면서 또 지금 뭐 중국은 큰 잔치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회가 당대가 열렸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빼졌지만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35%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심스러운 이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 채권 2위 보유국이에요. 네.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뭐 엄청나게 올릴 거거든요. 그런 등등의 서로 무시 못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좀 지정하면서 조금 약간 안심해도 된다. 뭐 우려가 벗어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뭐 안심은 안 되고요. 행정명령이 그 사이에 하나 나왔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걸치더라도 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세 개가 다 안 문제도 두 개가 돼서 관찰국으로 빠지더라도 만약에 하나가 아주 유별나게 증가가 되면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내수를 통한 어떤 환율적인 부분이 한국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이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제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